안녕하세요. 3월 모의고사는 설명회를 잘 안 하는데 올해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애들이 좀 막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애들이 들어야 돼요, 설명회를. 그죠? 애들용은 제가 따로 인강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인강에도 올려놓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EFS 온라인에서 국어 영역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먹동에서는 엔서 학원이랑 요 옆에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뭐 크게 의미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 처음 본 시험, 고3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 우리 애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나 백분위가 되는가를 알 수 없어요.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겁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3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수능 성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성적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자녀들 성적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번 모의고사에 누가 안 들어가죠? 재수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6월 평가원 때 처음으로 성적이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반수생이 9월에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응시를 안 했다가 갑자기 나 수능 한번 다시 봐야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능까지 합세를 해요. 그런 친구들 중에는 서울연고대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의대가 점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한 번 더 보자.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시험은 그냥 고3 애들끼리 한번 실력을 겨뤄보는 그냥 첫 시험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겨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나 공부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애들이 시험 보고 어렵다고 하던가요? 어렵다고 했어요, 언니? 애들이 보통 이 시험을 3월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요. 4월 달에 모의고사가 또 있죠, 17일 날. 그건 애들이 열심히 안 봐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보는 시험이라서 그건 진짜 애들이 그냥 건너가는 시험으로 생각하는데 3월 모의고사는 그래도 첫 시험이라고 좀 열심히 봅니다. 근데 애들이 열심히 봤는데 컷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섰는데 뭐 난이도만 보자면은 잘 낸 시험이에요. 아무래도 작년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 출제위원들이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근데 이게 수능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상관없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가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몰라요. 그건 출제위원들만 알겠죠.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수능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오나요? 그러면 저 막 화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 입에서는 이보다 쉬울 거야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 대학 못 갑니다. 시험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항상 선생님들한테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 이 말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국어가 마냥 쉬워질 수가 없죠. 영어가 절대평가 시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시 모집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인가는 변별력을 갖춰야 애들을 선발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수학이 그 역할을 하면 좋은데 수학이 사교육 유발 1위 과목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막 어렵게 내면은 사교육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는 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만만한 게 국어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국어가 좀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해설 강의를 다 해서 이제 인강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어렵지 않다. 이 정도면은 언어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1등급 컷이 한 92점은 넘겠구나. 화작 선택자 기준으로 1등급 컷은 한 95점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강 선생님들도 등급 컷이 나오기 전에 서로 막 연락하거든요. 컷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연락하는데 다들 90점대 초중반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컷이 나와버렸죠. 제가 올해 아이들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 겁니다. 올해 아이들이 저번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내리는 평가로는 6.25 이래 최저학력 수준이에요. 어머님들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6.25 이래 최저학력 수준. 이건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오늘도 애들 촬영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다 한글로 된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애들은 어지간히 알아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일단 어휘력부터가 바닥을 칩니다. 애들이 어휘력부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책을 안 읽고 자란 세대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와, 이게 코로나 이전 세대, 올해 고3 애들이 이거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뭐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학원도 집합금지 걸리면서 뭐 제대로 못 다니고, 인강으로 공부했다고 쳐도, 인강은 어머님들, 제가 인강 강사잖아요. 저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완강률, 다시 말하면 어떤 애가 어떤 강의 신청해서 끝까지 들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무한 패스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패스 하나 끊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선생님을 선택해서 어떤 한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학생의 비율이 18%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패스를 끊어놓고 애들은 나 공부할 거리 많아, 그냥 여기에 마음의 안도를 갖는 거지, 그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써먹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세대인 게 맞죠. 그 결과적으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컷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대다수의 아이들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45만 명 중에 3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 봅니다. 허수예요, 허수. 제대로 된 수험생활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 그냥 나이는 차고 몸은 커서 고3이 되어버렸는데 고1, 2때 이거를 채우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이게 코로나 이전 세대 아들이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 없이 이런 부분을 넘어가도 그냥 끄덕끄덕 하는 부분을 지금 애들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애들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정말 성실히 하는 애면 대학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작년에 제 제자 중에 어떤 애가 굉장히 성실히 하는 애였어요. 저는 항상 이제 강의실에서 대강의실들을 주로 모든 학원의 가장 큰 강의실에 쓰니까요. 항상 맨 앞에 앉으려면 한 3-4시간 전에 와야 되는 건데 항상 맨 앞에 와서 맨 앞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명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구나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공부에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근데 성실하게 공부한다고 해도 고3 때 올라갈 수 있는 점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3들은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들어서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애들이 이전에 비해서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명준이라는 친구는 원래 목표대학은 한 건국대 정도 갔으면 좋겠다. 문과 학생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 국민대 정도 가겠구나 싶었어요. 걔가 정시 모집으로 연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게 되는 세대 지금 코로나 세대가. 또 어떤 여자애는 선생님 저 의대 갈 겁니다. 몇 대 이긴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몇 등급이니? 지금은 4등급입니다. 이러더라고요. 4등급은 의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경북대 의대에 붙었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지금. 정말 성실하게 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대다수의 수험생이 허수기 때문에.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자, 영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출제됐는지 집에 가서 자녀 시험지가 분명히 책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시험지를 버리지 않은 이상 어디다 있어요. 그걸 딱 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점검해 보시면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EBS 연계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 생소한 지문은 나왔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이번 문학에서 1개 정도 틀리는 게 적절합니다. 시험지 이렇게 넘겨봤는데 문학에서 한 3-4개 틀렸다. 밥을 주시면 안 돼요. 걔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학 쪽이 뭔가 뚫려 있는 거예요. 시험지 한번 이렇게 몰래 한번 쓱 보시고.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는 개념학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영역별로 시를 읽는 방법과 소설을 읽는 방법, 수필을 읽는 방법과 극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요즘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다 한글이라 이거예요. 한글이니까 그냥 읽고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풀립니다. 그렇게 영역별로 읽는 방법, 감상법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이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 어렵게 느낀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 국어는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입니다. 문학, 그 다음 비문학, 비문학을 독서라고 불러요 요즘엔.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매년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영역 골고루 난이도 분배를 하였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한 부분만 막 집중적으로 어렵게 내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골고루 난이도 분배를 하겠죠. 근데 애들은 작년 수능을 보면은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70%가 비문학이었고 재작년 수능은 80%, 3년 전 수능도 70%, 최근 10년을 다 오답률 상위 탑10을 봐도 70% 이상이 비문학이에요. 이번에도 언매에서는 60%, 화작에서는 70%. 결국 애들은 비문학에서 몰아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냥 비문학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비문학을 왜 못하느냐? 애들 잘못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국어가 뭐 5단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시간씩 막 이렇게 듣잖아요. 애들이 수업을 학교에서. 그 수업들이 거의 다 뭐 중심으로 진행되죠? 문학, 그리고 문법 중심.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는 어머님들 세대처럼 아이들도 삼인곡, 관동별곡 이런 거 배워요. 문학은 다양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균형 있게 비문학도 비문학 경제 지문 읽어내는 방법 또는 정보량이 많은 과학 기술 지문은 어떻게 접근해서 독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웁니다. 그런 걸 배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애들이 비문학을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냐면 비문학 1문단을 읽으면서 끄덕끄덕해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어요. 그리고 3문단을 읽으면서 1, 2문단을 까먹어요. 그러게 있다 보면은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면 그 끝부분의 내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 있었어. 이런 지문에 대한 이미지 정도가 남죠. 그리고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 문제는 각 문단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못 푼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비문학에서 엄청 몰아서 틀리고 뭐 시간이 부족했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비문학을 잡는 애들이 1등을 받을 겁니다.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설명회 많이 다녀보시면 국어 선생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사고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고력 증진 학습이 필요합니다. 싹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력, 참 좋은 말이죠. 생각하는 힘. 애들 생각하는 방식은 이미 19년 동안 굳었어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애의 사고력을 바꿔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45문제가 오지선답 객관식이에요. 그것도 출제위원이 답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 문제 답 3번이야. 그 정해진 답을 찾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런 건 이제 설명회 때 보통 국어 선생님들이 그냥 사고력이 좋아야 뭐 얘기 좀 있어 보이거든요, 말을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군가 출제해놓은 문제, 오지선답 객관식, 답이 정해져 있다. 이게 어떻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까? 사고력 측정은 이런 거죠.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이거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그건 사고력 측정이 맞아요. 논술. 그런데 수능 국어는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지문에서 잘 찾아내는가. 그 기술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에서 필요한 게 독해력이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화법 장만한 거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몇 번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이제 언매를 하겠죠? 왜 자녀가 언매를 할까요? 이것도 설명회를 자꾸 다니시니까 설명회 때 이제 학원들이 그러죠. 같은 점수면 언매가 표준 점수에서 유리합니다. 특히나 이과,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가려면 언매가 유리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작년에 이제 화작과 언매 두 과목이 생기면서 실제로 3월 모의고사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언매 선택자가 같은 점수는 훨씬 표점이 높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두 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나눠놓고 특정 과목이 유리하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 실패가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9월 평가원 때는 화작과 언매 표점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했고, 수능에서는 등급과 찾아보시면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애들은 의대 가겠다는, 특히 이과 애들, 문법이 싫어 죽겠는데도 억지로 그냥 언매합니다. 이거 문제예요. 수학은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적 또는 기하 벡터를 해야 돼요. 확통을 하면은 원서 지원을 못해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이런 데서 너는 합법과 장문했으니까 우리 대학 지원 못해 이러느냐? 국어는 안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거 선택은 아이의 성향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 좀 읽었다. 읽고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 그런 친구들은 화작이 맞아요. 성향상. 근데 우리 아이는 책도 많이 안 읽었고 우리 애가 이거라서 답이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걸 원한다. 언내에 문법이 있어서 공부량이 좀 많아도 우리 애는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언내가 맞는 거죠. 선택 잘못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제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합법정문은 고등학교 1학년이 풀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화작을 한다. 집에 가서 시험지를 한번 보시고 화작이 맨 뒤에 35번부터 45번이에요. 거기에 한 개라도 틀렸다.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 매체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쉽게 출제가 됐어요. 단 애들이 겨울방학 때 언어 매체 진도를 다 못 끝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오답률 상위 문제에 문법 문제 2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틀리는 건 용서해 줄 정도? 그 정도의 시험이었어요. 역시 언어 매체도 애 시험지 상으로 35번에서 45번 한번 슥 이렇게 애 시험지 보시면 하나 이상 안 틀렸으면 그래도 우리 애가 공부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EBS 연계율은 제로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EBS가 연계되는 거는 딱 3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이 3번이에요. 교육청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아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출제 주체 자체도 다 달라요. 수능하고는. EBS 연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EBS 있을 해도 되는군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시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1차 매기 되는 시험이 6평, 2차 매기 되는 시험이 9평,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이 가장 궁극적인 시험이 되겠죠.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애들이 해야 할 일. 일단 첫 번째,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꼭 시키셔야 돼요. EBS 수능 특강. 수능에는 EBS가 50% 이상 연계가 됩니다. 영어 같은 과목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영어 과목 이런 거는 EBS의 파괴력이 확실히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국어는 똑같아요. 작년 대치동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어들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니까 많은 대치동 강사들이 무슨 기출만 강조를 하고 EBS 대비 수업을 안 한 거죠. 근데 정작 6월 평가원 딱 실시가 됐는데 그 전년도랑 연계 방식이 똑같았어요. 수능도 지문 3개가 그대로 그냥 EBS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EB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부를 시키셔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평 전까지 영역별 심화학습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 애는 고전문학이 약하다. 그럼 고전문학 심화학습. 우리 애는 비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비문학 심화학습. 이런 영역별 심화학습이 6평 전까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아마 국어 강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국어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어휘력입니다. 국어는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거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 하나만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국어는 똑같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미디어 세대예요. 활자 세대가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어렸을 때 뭐 특별히 뭐 TV 볼 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잘하셨지만 애들은 화면이 익숙한 세대예요.
다방면에 걸친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능 국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뭐 글 같은 거 읽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해요. 그거 한 줄에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죠. 그냥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는 애들인데 수능시험 국어는 긴 지문을 다 읽고 거기 딸려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죠. 애들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휘력. 어머님들보다 아이들의 어휘력이 훨씬 부족합니다. 훨씬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애들이 경제 지문 어렵다고 하고 기술 지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고전 문학은 당연히 어휘가 중요하겠죠. 옛날 한자마 이런 것들. 애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휘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출제된. 애들은 이거 다 한글로 써있는데 그거 딱 읽고 변제? 변제 뭐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휘력 자체가 받쳐주질 않는 거죠. 항소, 항고, 상소, 법률지문에서 이런 말 나오면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력 증진학습 되지 않으면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제가 쓴 어휘책인데 이 책을 현장 애들 수능 볼 때까지 5번 보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결국 시험장에서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제 애들이 찾아오죠. 선생님 결국은 어휘력이었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 어휘 공부하는 애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몰아서 푸는 거 아닙니다. 수학이나 탐구 같은 과목은 진도를 다 안 나갔으면 모의고사를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들은 아직 진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못 푸니까. 근데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시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는 과목이 아니죠. 이런 과목은 지금부터 모의고사 연습시키셔야 돼요. 파이널 때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모의고사 연습 한 번이라도 더 한 애가 1점이라도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은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수업은 1등급 애들이 많기는 한데, 뭐, 민사고, 서울과학고, 하나고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 3등급 애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국어가, 특히 이과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은 항상 1위 뜨는데, 모의고사 보면, 국어가 맨날 3등급, 또는 뭐 2등급. 작년 기준으로 제 수업에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아이들의 비율이 6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 3등급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종혁이라는 친구인데 대찬학원에 수업 들었는데 3월에 70점대 3월 모의고사 보고 저한테 왔습니다. 5등급이죠, 5등급. 그리고 얘가 6월 평가원 때 92점, 1등급. 그리고 9월 평가원 때 95점. 언맥 95점이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죠. 이 친구가 영어가 3등급 나왔고 수능에서 국어는 95점. 그리고 탐구 영역은 과탐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수학은 1등급. 이 정도면 원래 정상적이면 한 중앙대 정도 가겠구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얘가 자꾸 그 진학사 그 점수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봤더니 지원 가는 대학이 계속 서울대가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싶었대요. 영어도 3이고 이런데 과탐도 3도 있고. 서울대는 이과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33.3%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얘가 언맥 95점이면 표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작년 등급컷 아시죠? 언맥 1등급 컷이 84점입니다. 95점이니 어마어마하게 잘 본 거죠. 그 점수로 과탐과 영어에서 부족했던 점수를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최초합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리고 EBS, 보통 이제 많은 수업들이 EBS를 자료만 나눠주거나 또는 학교에서 하잖아, 수능 특강. 우린 기출할 거야, 이러는데 제가 학교교사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아요. 거의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EBS를 챙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EBS는 이제 분석 강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분석 교재를 냈고 그 다음 요거 대한민국 최고의 EBS 변형 문제집이에요. 이간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수 모의고사 이 두 개가 투탑인데 한수 교육하고 저하고 올해
콜라보레이션으로 손잡고 교재들을 제작을 합니다. EBS 전지문 변형 문제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애들 내신이나 수능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걸 한수교육하고 제가 같이 제작했어요. 이 안쪽에 보면 저자 신현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한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엄마 내가 시간 안에만 다 풀었으면 마지막 한 줄은 냅다 찍었어 그냥 시간 안에만 풀었으면 등급 하나 더 나올 텐데 이런 친구들 국어 강사들의 모든 고민이 뭐냐면 점수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애들 다 풀게 만들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1교시 국어를 시간 안에 다 푼 학생의 비율은 37%예요. 63%의 학생은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페이지. 그러면 어머님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엄마가 보기에 그거 다 한글로 써있는데 그걸 80분 안에 못 푸냐? 그거 쌈나는 거예요. 애들이 읽어내야 하는 글자는 23,000자예요. 1교시. 페이지 수 16페이지. 그거를 80분 안에 마킹까지 해서 처리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이 다 그게 고민인 걸 알지만 다들 손 놓고 있었어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많은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빨리 읽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애가 빨리 읽기 싫을까요? 또는 읽는 건 그렇다시고 문제 풀 때 좀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풀어. 그런 말로 될 것 같으면 애들이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교재를 하나 출판을 했어요. 이게 대박이 나면서 제가 이걸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간 안에는 풀 수 있게 만듭니다. 이 강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시동이고 뭐고 이 강의 나오면은 전부 다 마감입니다. 이 강의는. 네, 이 강의가 6편 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학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융합 지문이 잘 나와요. 시 플러스 수필, 문법 플러스 비문학 이런 식으로 영역관을 넘나드는 지문들. 이것 때문에 이제 내신과의 괴리감이 커지는 건데 이런 교재들도 이미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는 이번 서울시교육청 출제위원들이 제작을 하십니다. 제 개인 모의고사를. 제가 용역을 드리고 문제를 받아오는 거죠. 요즘에 이관 모의고사 같은 거 선생님들이 사다 쓰느라 컨텐츠 개발을 안 하는데 강사는 컨텐츠 개발을 게을리하면은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유 브랜드의 모의고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분석도 하고 성적 분석도 하고 클리닉 문제집도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숙제에 대해서는 이걸 써오게 돼 있어요. 자아 비판 보고서예요. 나는 화법작문은 이게 문제야. 문학은 이게 문제고 비문학은 내가 이래서 못해. 이번 주 숙제하면서 잘한 점은 이거고 나의 문제점은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향을 다 첨삭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수업이 분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EBS 분석 수업 1학기 내신 그리고 수능 연계 공부를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이 비문학 심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수업으로는 선택 과목 따로 특강으로 빼지 않고 보충 강의로 제공을 합니다. 선택 과목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 수업은 지금까지 이제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 마감이 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뭐 거리두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수능을 잘 봤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가장 감동적인 제자예요. 2학년 때까지 청소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여학생인데 운동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공부로 대학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친구가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붙었어요. 병원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17시간씩 공부했대요. 수술하고 나와서도 제 어휘책 봤다고 써있죠. 그리고 폐혈증으로 이 친구가 생사를 넘나들었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이거 보시죠. 중환자실에서 모의고사 숙제를 하네요. 정신력이 다르죠, 정신력이. 병원으로 책 주문해서 이제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수업 영상. 그리고 항상 마약성 진통제 달고 있으면서도 해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했대요.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 이런 애가 잘 돼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꼭 사회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철든 얘기도 하죠. 국어가 6등급이었습니다. 수능날 다 맞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7등급이었습니다. 수능날 다 맞았어요. 탐구 영역은 9등급이었죠. 운동선수였으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얘는. 얘가 50, 47을 받았어요. 한 개 틀린 거죠. 그리고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전 과목 하나 틀린 거죠. 얘가 이제 정가영. 근데 자꾸 아프니까 이제 장명수에서 저거 이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세훈으로 바꾼 친구인데,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얘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키우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애들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최소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친구들은 전부 다 1등급을 만드는 걸 목표로 수업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 내년에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3월 모의사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이 시험 결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애들 보고 6평 바라보고 그 전까지 자기 할 공부 잘 하라고 잘 토닥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